바늘이 꽂힌 인형과 부적들 사이엔 마치 피로 쓴 듯한 섬뜩한 글씨와 함께 예수의 그림도 보입니다. 집주인의 종교를 가늠할 수 없는 기이한 풍경. 저희 SBS에서 왔어요. 그래? 네, 저희 방송사에서 왔는데. 들어와. 나 여기 와서 전과자 됐어. 들어줘요 좀 그럼. 무슨 소리야? 닭 두드리는 건데? 그지? 닭 두드리는 소리인데? 진원지는 다름 아닌 205호였습니다. 아, 방금 닭 두드리네. 빨리 오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깨는 거예요. 저렇게 세게 두드리니까 자다가 저는 사칭인데도. 그냥 막 부서지라고 치고 있는 거야. 지금 뚫으려고 그러는데 벽을 아예.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계속 치고 있어 지금 그냥. 지금도 쳐요? 지금 붙였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2시에 깨면 한 뭐 3, 40분 기본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다가 좀 자잖아요. 그럼 4시에 또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한다고 봐야겠죠. 괴롭힌다고 그런 느낌이 들죠. 12시에도 새벽 1시에도 굉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두드린다. 또 두드려. 끔찍한 소음 공격에 지친 주민들이 얘기 좀 합시다. 네. 205호 여인과의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네. 대화 좀 하라고. 아줌마, 우리가 아줌마 얘기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는 상황임을 들어드릴게요. 아줌마도 답답하실 거 아니야. 아니 말을 해야 도대체 알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205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불러서 빨리 들어주라. 더 싶은데 빨리. 무슨 일이세요? 그러던 중 아주머니랑 얘기 좀 하려고. 얘기 좀 대화 좀 시켜주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자, 주민들 달고 잠깐. 205호 여인이 대답 대신 경찰을 부른 겁니다. 잠시 후 주민들이 자리를 뜨자 205호의 문이 열립니다.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행운빌라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받을게요. 저 아줌마 우리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막대대로 좀 시켜주세요. 떠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자기 집안에서 그 위에서 계속 시끄러우니까 끄집어내서 대화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우리 경찰관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분들도 그렇지만 주민분들도 흥분하신 상태에서 대화가 안 돼요. 이번에도 역시나 뾰족한 해결 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행운빌라. 낮에 어디 나갔다 오더니 점집에 가서 사왔나 어쨌나 또 붙여놨어요. 인형이 하나 더 늘었어요? 3개. 3개가 더 늘었어요? 어젯밤 소동 때문일까요? 추가된 게 이거랑 여기 2개. 정말 저주 인형이 8개로 늘어났습니다. 행운빌라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205호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다는 동네 이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막 그 사람 바닥에다 기름칠해놓고 새빨간 매직으로 막 낙서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도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라고 발뺌하니까 아침에서 답답하니까 CCTV를 설치했죠. 진짜 앞에다가 가스 틀어놓고 자기 폭파시킬 거라고. 행운빌라로 이사 오기 전에도 이런 소동이 계속돼 왔다는 겁니다. 수시로 그랬다니까요. 막 죽는다고 자기 자살할 거라고. 사실은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여자 이사한다고 했을 때 막 사람들 막 빨리 놓고 춤이라 춘다고 그랬다니까요. 그 여자는 진짜 좀 병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는 행동 보면은 진짜 100% 확신해요. 205호 여인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어느 누구로부터도 존중받고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며 그녀는 괴로워했습니다. 3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종년이었시오. 밥을 내가 하는데도 밥을
밥을 먹는다고 그만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나무에 오라고 그래서 나무에 오면은 혼나요. 또 왠지 알아요? 딴 사람부터 조금에 왔다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린 시절조차 불행한 기억뿐이라는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 태어난 자체가 여기 와서 느꼈시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얘를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를 시간에서 어느 새끼를 그런데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건 도와줄 것이요. 그 불안감이 오히려 그녀와 그녀의 딸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어릴 적에 받은 상처나 이런 성향과 해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분노가 이번 뭔가 증상이 발병하면서 주로 그것이 이제 외부로 분출되고 그 분출되는 과정에서 피해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이 따님이 갖고 있는 감정은 일단은 주변에 대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과 어울리고 교류하고 이게 사람을 믿고 이럴 수 없는 상태거든요. 상당히 좀 자포자기적인 냉소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슬픔이 있는 거고 우울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녀와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바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얘도 죽고 싶대요. 그리고 얘도 자살 한번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도 엄마 따라서 나 마음 같아서는 엄마 도와서 저 그래요. 나가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 도와서 하고 싶은데 저 애기 때문에. 우리 애기 미안해. 모녀가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는 건 오직 이 작은 햄스터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얘를 죽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얘가 있어서 내가 다른 것도 생각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얘가 얘가 내가 잘한 거야. 거칠고 폭력적인 205호 여인의 말과 행동은 그녀가 보내는 무의식적인 SOS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녀가 붙인 이 섬뜩한 저주의 메시지 사이에도 이런 비밀은 숨어 있었습니다. 저주의 의미를 담은 부적과는 다른 부적이 한 장 끼어 있다는 건데요. 액을 막아달라는 뜻도 되고 또 뭐 이 항아리 뭐니까 나쁜 인간은 쳐버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인연 부적도 되고 그래요. 이 끔찍한 저주의 메시지 뒤에 그녀는 좋은 사람과의 인연을 맺고 싶다는 간절함을 감춰뒀던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방법이 잘못됐고 그 때문에 특히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한테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빠한테도 이렇게 보낸 게 있더라고요. 맞벌이하는 부모 때문에 홀로 낮 시간을 보내는 아이가 요즘 들어 부쩍 무서워 죽겠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에게 연락을 해온다는 겁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막 이래요. 이렇게 안 하는데. 전화 주세요란 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만 봐도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이 근래 저거 빨간 걸로 뿌리고 난 뒤로는 애가 계속 이렇게 막 뭐 불안 증세라 그래야 되나요? 계속 이래요. 그냥 일하고 있는데도. 처음엔 진짜 핀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지금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은 약간 적응됐는데도 무서워요. 다른 집 아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 보려고, 그냥 쳐다보지 않으려고 저 빨리 눈 감고 왔네. 205호 여인은 아이들에게도 험한 말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 가려고 가는데 욕한 적도 있고 신문을 꺼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앞집에 와가지고 엄마 때문에 죽으려고 했어요.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공포의 공간이 돼버린 상황. 이 섬뜩한 저주의 메시지에 이대로 아이들이 노출돼도 괜찮을까요?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양성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만난 변호사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항상 공포라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나 바깥에 놀러 갈 때,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학원 갈 때 계속 공포심을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동의 정상적인 그 성장과 발육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아동 학대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는 건 정서적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205호 여인의 주장대로 인형에 저주의 의미가 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이미 저주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선 반드시 떼야 한다는 겁니다. 205호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주민들과의 대화를 제안해 봤는데요. 배우자분들하고 조금 같이 얘기를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아니, 그냥 죽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안 해. 더 이상은 합의 없어요. 가. 그러면 어머님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불법 아니야. 또 안 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 응, 하라고 해요. 하시라고 해요. 형사고발이 어떻게 들어가는 줄은 아세요? 몰라. 자, 그럼 그거 하면 징역 살아?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벌금. 인형에 바늘 꽂혀 있고 피 묻혀 있고. 피 아니야, 페인트야. 근데 애들은 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런데 갑자기 딸 은정 씨가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그냥요. 제가 죽을게요. 이거 마음이 아픈 거 자체니 내가 그냥 신체적으로 하겠어. 잊지 말고 가. 그리고 한대마트에서 도착갔어. 수도 없이 시켜 있는 돈을. 죽겠다는 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휴대용 가스를 사오라고 시키는 엄마. 그러더니 여인이 망치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 어머니.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데 여인이 망치로 내리친 건 자신의 집 현관문이었습니다. 문 좀 부셔지겠다. 문. 어차피 이 집 없어질 거야 자살로. 아 왜 그러세요? 어? 형사고발 들어가? 어쨌든 간 얘기를 해서 풀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빵빵 소리만 들어도 난 심장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성질이 조절이 안 돼. 우리한테 할 거 다 해놓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사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던 겁니다. 떼시면 저쪽 지휘자 사람들도 조용히 그냥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어머님 바라신 것도 그거였잖아요. 우리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그녀가 전화기를 들며 말합니다. 그럼 쟤네들한테 우리 집 고쳐놓으라고 그래. 대문 고쳐놓고 벨 고쳐놓고. 아가 그거 취소시키고 와 일단. 시키는 대로요 공주야. 그녀는 다시 화해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문과 초인종만 고쳐주면 앞으로는 문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겠답니다. 피아노는 일주일에 이틀만 쳐달란 요구도 덧붙였는데요. 일단 갈게요. 우리 갈게요. 다 부셔졌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과 저주를 담아 내걸었던 섬뜩한 인형들을 자신의 손으로 부셔버렸습니다. 그녀로선 어려운 결심이었을 겁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내민 요구 조건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다행히 주민들 대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요. 수용 가능하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걸 또 한 번 믿고 가는 거니까는요. 여지까지 양보했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도 합니다. 그 사람도 그거를 통해서 더 빨리 좋아져서 그냥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행운 빌라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단 이 초인종과 현관문이 단절된 205호와 이웃을 연결해줄 고리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205호 모녀가 내민 손을 주민들이 잡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부적 띄고. 일단 북어만 놔두고. 엄마 부적 다 띄고 다 띄고. 오케이. 205호 여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랜 상처로 아파하는 205호 가족의 마음이 이대로 치유될 거라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이들이 바깥 세상과 만나는 첫걸음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